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빈칸 유형을 위한 확률 통계 기본 증명 방법을 해봤는데 어떤 걸 했었냐면은 조합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 수식으로 증명도 한번 해보고 예제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생각하는 법을 공부해봤죠. 그래서 여기들은 사실 조합 같은 경우나 중복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 공식이 있어서 그냥 공식대로 막 풀면은 문제는 풀려요. 그렇지만 왜 지금 이런 증명 과정을 하고 있냐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방법, 경우의 수는요, 뭔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가 풀려요. 그 각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방에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무수한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법칙들을 하나하나씩 증명하다 보면은 이 증명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정도 득도를 하면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냐면 그 바라보는 각도를 되게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 이상 나와봤자 꽈봤자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적분이나 아니면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거보단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적분 기하 벡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발상해야 되는 것들도 많지만 계산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에 힘들고 발상에 힘들고 그런 친구들이 호흡이 길어서 많이 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빈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좀 쉽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한번 기본기 닦는다 생각하고 이 기본 증명하는 방법들 한번 쭉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증명 한번 해볼 거냐면은 자연수의 분할 PNR에서 요것과 요것을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죠. 일단 PNR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PNR은 자연수 n을 r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5를 두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와 1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3과 2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 분할하는 수는 분할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놈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쌍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할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숫자가 나뉘어졌냐를 따지는 거라서 4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4나 우리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야 되는데 사실 작은 숫자에서는요, 분할의 경우의 수는 상당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뭐 조합도 있고 순열도 있고 중복 조합도 있고 자연수의 분할도 있고 뭐 집합의 분할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을 뭐로 놓는 게 좋냐면 자연수의 분할로 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수의 분할은 케이스가 몇 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의 분할로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룰 건지 분할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또는 순열로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게 많아요. 여튼 다른 어떠한 그런 확률 통계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보다 분할의 경우의 수는 좀 작게 나온다. 그리고 순서도 상관이 없다. 왜냐? 분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순서쌍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요 일반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있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복조합 같은 경우도 일반항이 있어요. 일반항까지는 아니고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됐지만 우리 이거는요
이렇게 한 방에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푸냐? 손으로 세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성질을 이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으로 세는 방법을 선생님은 추천해요. 손으로 세는 것도 여러분들 MECE하게 세는 습관을 가지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셀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서 선생님이 한번 손으로 세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질 한번 증명해 본 다음에 성질로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한다, 원리를 익힌다, 생각하는 법을 따라해 본다 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일단 8을 3으로 나누는 우리 분할의 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연수 8을요. 이제 1 이상의 3개의 자연수로 나눈다. 일단 손으로 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개로 나누니까 가장 작은 수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1, 2개를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의 가장 큰 수가 뭐가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8을 1, 2개를 썼으니까 남은 자연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세기 할 때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을 가장 큰 숫자로 봤다면 가장 큰 숫자가 6인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장 큰 숫자를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가 6일 때 나머지는 변화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숫자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6을 하나 내리면은 얘를 하나 올릴게요. 이렇게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은 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린 값을 한번 써줘봐요. 그러면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의 수가 나왔죠. 그럼 남은 부분을 보세요. 여기 2 더하기 1, 즉 3이 2개로 분할돼야 되는데 2와 1 말고는 다른 분할의 수가 생각이 나지 않죠? 네, 그러면 최고 가장 큰 숫자가 5인 경우의 수도 다 센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죠. 또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럼 4, 3, 1이 돼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가 가장 큰 숫자가 되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2개는 우리 4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 4를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로 셀 수가 있어요. 3 하나는 이렇게 셌고요. 그 다음에는 둘둘이 있겠네요. 얘를 고정시켜 놓고 나니까 나머지 뒤에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없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원래는 여기 내리고 여기 올리는데 올리면 얘가 4가 되죠. 그러면은 가장 큰 숫자가 4인 경우의 수랑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 얘를 내리고 얘를 올려볼게요. 그럼 얘가 가장 큰 숫자가 3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3, 2가 나왔습니다. 얘를 고정시키고 여기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토탈합이 5가 돼야 되는데 3과 2로 나누는 거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세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가장 큰 숫자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우리 빠지는 것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무조건 이걸로 풀라고 얘기를 해요. 손으로 세기. 단 기준은 뭐냐?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P 8,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세기가 아닌 우리 아까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 어떻게 푸냐? 먼저 성질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연수 분할에 나오는 4가지 성질을 한번 차례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성질. 얘의 의미는 자연수 n을 한 개로 분할하는 분할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로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n 요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의 경우의 수는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d가 1로 끝나면
1이 나온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n도 봅시다. 두 번째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자연수 n을 한 개가 아니라 n개로 분할하는 분할의 수예요. 그러면 n을 n개로 한다. 우리 n개로 분할을 하기 때문에 1이 1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죄다 1만 들어가 있는 한 개가 나와요. 얘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연수 5를 5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분할의 수. 5자리에다가 적어도 1 이상을 분할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으면은 우리 대리운전이 아니라 경우의 수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과 4. 요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3과 4 할 때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 우리 자연수의 분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서 요 3과 4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3번 요거를 옆 페이지에 가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 놈을 증명할 건데 Pn,R은 Pn-1,R-1 더하기 Pn-R,R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 8,3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대로 한다면 7,2 하나하나씩 깎아준 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즉 4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센 거냐면은 얘는 8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한 경우의 수다. 그냥 이렇게 센 거고요. 여기는 2개는 뭐냐면 저번처럼 경우를 나눠서 센 거예요. 이제 얘는 첫 번째 기준을 뭐로 한 거냐면은 1이라는 숫자를 가진 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얘가 3개로 분할하니까 얘가 띵띵 1이 가장 작은 숫자가 1일 때 경우와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아닐 때 경우로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가 1일 때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1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앞에 남은 숫자가 7이 됩니다. 그래서 7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다 해서 숫자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뭐냐? 1이 없다. 가장 작은 숫자 1이 없다가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1이 없으려면은 적어도 이 3개의 분할되는 위치에다가 1씩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8을 지금 3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남는 숫자는 5가 남을 거예요. 나머지 5를 어떻게 3개로 분할하냐에 따라서 분할한 수에서 5를 3개로 분할해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 분할의 수에서 각각 1씩 더해주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최소 원소가 1이 없는 경우의 수를 다 1대1 매칭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을 다 할당하고 그 다음에 남은 숫자 5에서 3개를 분배했다 해서 여 앞에 있는 5의 의미는 8을 3개로 분할하는데 그 3개의 자리에다가 다 하나씩 할당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는 5개를 또 분할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연수에 분할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추천하는 건 아까 처음 했던 손으로 세기를 더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것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떻게 쓸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번째 놈. 요 놈인데요.
얘의 의미가 뭔지 볼게요. 얘도 아까처럼 8,3 요 놈으로 한번 해볼게요. 8,3으로 한다면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이렇게 오고요. 그러면 5가 되겠죠. 요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8,3은요. 자연수 8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분할의 수입니다. 네, 자연수 8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분할의 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8을 3개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5,1은 뭐냐? 일단 잠시만요. 요 놈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냐? 자연수 8을 3개로 분할해야 되는데 우리 3개의 자연수는요 1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에 1보다는 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미리 한번 1씩을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볼게요. 아까처럼 또 나눠줘야 될 자연수가 5가 남습니다. 근데 이 5를요 우리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쪽한테 다 몰아서 나눠줄 수가 있고 아니면 2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고 아니면 3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한테 몰아서 나눠주는 거 요거의 경우의 수는 그냥 5 하나가 있을 텐데 이거랑 뭐랑 1대1 매칭이 되냐면 우리 1씩 다 나눠줬으니까 얘랑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개로 나눠주는 거는 4일과 3,2가 있잖아요. 그럼 4일은 뭐랑 매칭 되냐면 1 더한 5, 2, 1 3,2는 1 더한 4, 3, 1과 1대1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3은 뭐랑 매칭이 되냐면 얘는요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 이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 거에다가 1 더해주면은 이렇게 두 번째 거에다 1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몇 가지 경우의 수 원래 5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5가지는 이렇게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은 없지만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숫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이 숫자가 커지면은 사실 줄이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더 큰 숫자의 분할을 이 3번과 4번 방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10,4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추천했던 방식인 손으로 세기 이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4개니까 나머지를 다 1로 세팅을 해주고요. 가장 큰 숫자가 뭐가 될지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는 7이 되는 게 가장 큰 숫자입니다. 나머지를 1로 세팅했을 때 남는 숫자가 바로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립니다. 그럼 가장 큰 숫자가 6일 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가장 큰 숫자가 7일 때는 한 가지 나왔고 6일 때는 6, 2, 1, 1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 우리 4를 채워줘야 되는데 4를 3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분할의 수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가장 큰 숫자 5로 다운됩니다.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게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고가 가능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내리고 올려봤자 이렇게 분할의 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넘어가서 4를 풉니다. 여기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은 우리 4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3개의 숫자 앞에 4를 고정시켰으니까 3개의 숫자가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6을 3개의 숫자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4, 1, 1도 있겠지만
우리 3, 2, 1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 내고 하나 올리면 똑같고요.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 2도 있어요. 손으로 세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으로 최고 큰 숫자가 3인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 최고 큰 숫자가 3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하나 내리고 하나 올려야 되냐면 요거 하나 내리고 하나 올리면 그렇죠. 3, 3, 3, 1 이거 나오겠네요. 그리고 얘는 많아봤자 3, 3, 2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다른 거 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숫자를 고정을 시켜 놓고 나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9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 성질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리커시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은 놈의 여러 개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4를 하나씩 쫙 나눠주면은 얘가 남는 게 지금 6개가 남죠. 그 6개를 1개로 쪼갤지, 2개로 쪼갤지, 3개로 쪼갤지, 4개로 쪼갤지. 네, 남은 6개를 어떻게 쪼갤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쭉 써봤어요. 큰 숫자가 조금 더 작아졌죠. 요거는 볼 거 없이 그냥 6개를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1이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놈은 또 그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3개를 먼저 나눠주고 그러면 남는 3개가 생긴다. 3개를 하나로, 3개를 2개로, 3개를 3개로. 그러면 얘는 또 1개가 되고요. 얘도 1개가 됩니다. 요 정도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그냥 세줘도 돼요. 3이란 자연수를 2개로 분할하는 거니까 이 1 이거밖에 안 나오네. 아, 1개밖에 안 나오는구나.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놈도 숫자의 차이가 좀 크니까 얘를 쪼개볼게요. 일단 6을 2개로 나누는 건데 1씩을 2자리에다가 세팅을 하고 남은 4를 1개에 몰빵할지 2개에 몰빵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1이 나왔네. 그럼 얘는 무조건 1이고요. 요 정도 숫자 나오면 끝까지 한번 성질로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4를 2개로 나눈 거니까 이제 4에서 2개를 하나씩 먼저 주고 남는 2개의 숫자를 1개에 몰빵할지 2개에 몰빵할지 보는 거죠. 얘도 1 나왔네. 그럼 요 놈만 풀면 되겠죠. 요 놈만 한번 풀어보면 6을 4개로 나눠야 되니까 1개씩 쫙 줘봅시다. 그럼 몇 개가 남느냐면은 6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죠. 이제 2개를 1개에 몰빵할지 2개에 몰빵할지. 왜냐? 3개에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2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공식대로라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을 4자리에다가 지금 박아 놓은 거잖아요. 1씩을. 그럼 남는 건 2밖에 없어요. 그러면 2를 추가적으로 박는 거는 하나에 몰빵하던가 아니면 2개 넣던가 3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역전관계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0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뒷자리가 1이니까 1이고요. 얘는 앞뒤가 똑같으니까 1입니다. 다 풀었네.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성질로 써도 풀 수 있고 여러분들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을 가장 큰 숫자로 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질로 하는 거 제대로 기억을 못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첫 번째 기준을 나누는 사실 경우의 수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빠짐없고 중복 없이 하는 MECE의 원리. 네, 뭔가 이 얘기 선생님 자주 쓸 건데 빠짐없고 중복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줘야 되죠. 그래서 뭐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는 그런 약자인데 이제 서로 중복이 없고 빠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경영학 용어로 많이 쓰이고 여튼 빠짐없고 중복 없이 세는 그 기준을 할 때 우리 요 첫 번째 손으로 세기 방법이 되게 다른 경우의 수 풀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니까 첫 번째 방법도 추천하고요. 성질로 풀고 싶다. 그럼 성질로 풀어도 돼요. 대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질이 익숙한 게 아니라 진짜 이해를 하고 풀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연수의 분할로 우리 생각하는 방법을 좀 더 키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분할에 들어가는 이런 공식들을 한번 같이 증명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언제나 질문은 카카오톡 쌤토링으로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 남기시면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